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혹한 근로 환경에서 시달리고 이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증언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수산물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24일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국 내 강제노동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NGO 비정부기구인 아웃로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취재를 통해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해당 업체는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s you know, im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this demographic of forced labor is also strictly prohibited by federal law. We will soon publish more findings about this topic.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물론 미국의 법률,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제정된 해당 법률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국적자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importation of seafood processed by North Korean workers in China, seafood exported from North Korea to China, or a combination of both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constitute a blatant violation of CAATSA.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한 근로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협약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급여 $70는 북한의 평균 임금 $3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2,000에서 $3,000의 뇌물을 주고 일을 시작하고 이후 뇌물 때문에 생긴 빚의 원금과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기간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During the COVID-19 quarantine, the workers received no wages, and the interest on loans increased, reportedly leading to about 30 suicides, most of them women.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중국 정부에 확인해야 하며 북한 노동자에 의해 가공된 중국 수산물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국무부의 연내 인신매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으며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선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북한 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중국도 근거 없는 비방이자 내정 간섭 의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24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0호와 33호, 45호 등 3건의 결의안 초안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 초안 30호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필리핀 등 12개 나라가 참여한 결의안 초안 33호에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45호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78차 유엔 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추가로 강제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한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사람들의 인권을 북한 정권이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문화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처럼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 살아남은 탈북민들이 인권 옹호자와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지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중국의 중고 선박 한 척을 또 북한 선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바뀐 선박은 모두 30척으로 늘었습니다. B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8년 건조된 중국의 성년하이호가 최근 북한 선적의 마두산 2호로 이름이 바뀌어 등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선박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벌이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영해에 진입됐던 상황도 파악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추레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 성관호는 중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으며 해당 선박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미리미오와 동일한 국제해사기구 IMO의 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동아프리카의 외교 거점국이자 오랜 우방인 우간다에서 50년 만에 외교 공간을 철수합니다. 우간다 주재 정동학 북한 대사는 최근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우간다의 인디펜던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사는 북한이 대외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간다에서 철수하더라도 양국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정 대사 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간다에서 10년간 근무한 정 대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행운을 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